11일이 그 입양의 날입니다. 5월 달에 한 가정이 하나의 아동을 더 입양해서 키우자라는 뜻에서 입양의 날인데요. 입양보다는 그래도 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그 싱글맘들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어떤 갖고 있는 인식을 좀 개선을 하고 싱글맘들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좀 더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이 된 거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6개월쯤이었습니다. 출산 결정은 했으나 막막했고 입양과 양육 사이에 끝없는 고민을 하면서 배를 그대로 감싸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달쯤 일하던 편의점에서 저의 몸 상태를 의심하던 아주머니가 제 배를 만져보시더니 임신을 알아차리고 바로 사장님께 알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동네 주민의 도움으로 동사무소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생계비가 지급되어 아이와 지내고 있는 중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저와 아기가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렵게 꺼내신 말씀은 20대 초반에 이혼 기록이 있어서 미혼모 시설에서 받아줄 수 없대요. 이혼이나 사별 후 재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지원은 없었습니다. 지원을 알아보던 중 경기도 미혼모 거점기관인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부녀와 기적의 의료비를 도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제 과거의 이혼 기록으로 미혼모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에는 누구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맞춰주는 복지가 아니라 우리가 맞춰가는 복지인 것 같았습니다. 장애 아동을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아이가 아프다 보니 출산 후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취업 패키지를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야 취업을 원했고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라 승낙했고, 하지만 취업 패키지를 시작하면서 의료수급이 1종에서 2종으로 바뀌었고, 또한 취업 요건이 주 30시간 이상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 곳에 취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처럼 장애 아동을 혼자 키우는 미혼모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남부고용센터에선 정해진 플랜에 맞춰 취업을 하라고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취업 후에 의료수급도 받지 못할까,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개인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 후에도 의료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구 아동이라고 불리는 아동들은 그러니까 부모의 돌봄에서 벗어났거나 아니면 부모가 위기에 처해서 매우 특별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이렇게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 아동이 발생했을 때 국가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하는가가 그 원가적 보호의 원칙입니다. 한국에서는 요구 아동이 발생했을 때 모든 지원 체계가 직접 키우기보다는 버리기를 권장하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직접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키운다고 할 때 제공되고 있는 지원보다 아이를 내가 못 키우겠다,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가정위탁이나 그룹홈이나 시설이나 입양으로 갈 때 지원은 훨씬 큽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미혼모가 직접 키우는 것에 가장 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좀 지원 체계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호 체계에 이제 아동을 배치할 때도 아이들이 좀 의견을 존중하고 또 원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한다던가, 형제자매는 좀 같은 환경에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원칙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아닌 그런 시설이나 일단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느끼는 불만들이 있을 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불만 제기 창구 같은 것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각종 사례를 들으니까 미혼모 걱정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있었는데 입원 경력이 있으면 나가야 지원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직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나는 정부의 어떤 기초수급이나 이런 지원보다는 내 힘으로 벌어서 엄마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근로의욕이 많은 그러한 분들을 지원하지 못하는가, 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부의 고용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의 사회적 책임으로도 이걸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혼모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 미혼모 시설의 입소 대상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설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주택 공급할 때 우선 공급 또는 선순위 입주 대상자로 한부모 가족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한부모 가족과 미혼모 가족들은 임대보증금이 부족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례가 실제로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지원 44호, 민간협력 30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양보다는 원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부모들, 미혼모도 생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아동양육비를 작년에 7만 원이던 거를 저희가 올해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50만 원 정도 든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 자녀 돌봄, 가사 등 상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고 조금씩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가정 양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중요한 핵심 과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세부 어떤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단 어떤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미혼모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세부적으로 더 어떤 그 미혼모 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또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검토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인데요. 그러니까 그 아동이 태어난 환경이나 아니면 그 부모의 신분 또는 종교 여기는 당연히 이제 미혼모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어떤 그 출생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그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차별금지법을 저희가 아동정책 기본계획 안에 포함해서 2017년 정도에 그 법을 제정하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금전적이나 아니면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은 서류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선별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하더라도 선발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 제가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한 아이를 키우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보고만 있지 마시고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렇게 실천에 옮겨주시는 저희가 실제로 저희 생활에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싱글맘의 날 그 기념 컨퍼런스에서 나온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이 제언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에 19대 국회 안에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